자, 신정원 기자, 이번엔 계속해서 수사 소식 관련도 들어보죠.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대검찰청 차장, 대검찰청의 넘버 2죠. 네. 이 검찰차장과 국방장관용이 아닌 대통령실 경호처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. 이런 사실이 또 어제 SBS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?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일단 좀 맥락을 조금 설명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기억하시겠지만 비상계엄 있고 나서 며칠 안 지나서 12월 8일 새벽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배경이 무엇인가 이런 데에도 좀 관심이 쏠렸었거든요. 그런데 저희가 취재했던 결과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. 그 대상이 바로 대검 차장, 이진동 대검 차장인데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넘버 2 이렇게도 얘기가 되지만 이 대표적인 친윤 검사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이제 야권에서 중심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해왔던 도대체 이제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왜 반려를 했냐. 경호처에서 이제 비화폰을 지급받아서 그 핸드폰으로 전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화폰 수사를 경찰을 좀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의혹을 제기해왔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중심으로 이제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. 네. 네, 자, 서정민 변호사님, 형사사건 많이 변호하실 텐데 형사사건으로 검찰의 피의자로 출석하는 사람이 이 고위 검사하고 직접 통화하는 일은 그렇게 흔하진 않죠? 네,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고 네.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이제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수사기관에서 수사권을 갖는지 서로 이제 수사권을 주장하고 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런 상황에서 이 검찰에서 또 그것도 최고의 간부가 이 피의자에게 통화를 하고 또 이후에 곧바로 피의자가 출석을 선택해서 결정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어떤 사례를 비교해 보기에도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현재 그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한 핸드폰이 네. 전화가 비화폰이라는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후에 있었던 지금 경호처 관련된 그런 경호처장에 대한 차장에 대한 그런 영장 청구가 결국 이제 검찰에서 반려된 것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자, 신정원 기자, 김용현 전 장관은 국방장관이었기 때문에 국방용 비화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? 그것은 이제 제출을 한 걸로 돼 있고, 자, 경호처가 왜 국방장관한테 비화폰을 제공했나요?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수사를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진동 대검 차장이랑 통화했던 핸드폰도 이 경호처가 지급했던 비화폰이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야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. 근데 이제 이 비화폰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도 사실 주목이 되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 비화폰을 반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. 네. 그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은 주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 김 전 장관과 이진동 차장이 이제 통화를 했던 그 비화폰은 수사기관에 제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자,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통화를 한 당사자죠. 이진동 대검 차장은 오늘 열린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했는데 자, 김용현 전 장관과 왜 통화를 했냐 이렇게 의원들이 물었더니 대답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12월 8일 날 새벽에 김용현 장관이 검찰 출석 전에 이진동 차장과 통화한 거 맞죠? 네, 맞습니다. 이 사건에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김용현 전 장관이 있는 데가 군사 보호시설 안에 있어서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. 승인을 못 받으면.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서 설득이 제일 우선이다 했기 때문에 처음에 수사팀에서 설득이 제일 어렵다 해서 제가 직접 그러면 장관하고 통화를 해서 설득을 해보겠다 하고 설득 과정이었습니다. 지금 그 노사원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알고 있어요? 그건 어제 그 방송사에서 보도된 거 보고 처음으로 인지했습니다. 네, 자, 서 변호사님, 이 전화를 받았을 때 이진동 대검 차장은 전화를 받는 입장이지 않습니까? 상대방의 전화가 비화폰인지 그냥 일반 폰인지는 알 방법은 별로 없죠.
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사실 비바폰이라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도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런 휴대전화가 있구나, 또 이것들이 뭐 특수한 그런 보안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폰이구나라는 것을 사실 지금에 와서야 알고 있고. 일반인들은 뭐 전혀 쓰지 않는 폰이니까요. 네, 그렇습니다. 다만 뭐 지금까지 이런 언론 등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폰들과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핸드폰에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 부분을 파악하거나 혹은 차별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뭐 차장 검사 입장에서는 뭐 물론 그 비하폰인지 여부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뭐 그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이해가는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자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을 갖고 있었다. 그럼 경호처에 누가 지급을 했느냐? 이것도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? 지금으로서는 드러난 것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,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죠.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한테도 비화폰을 지급해서 문제가 됐었는데, 만약에 이 김용현 전 장관한테 비화폰을 지급한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?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좀 거리감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은 결국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그런 혐의가 주된 혐의긴 한데, 만약에 이제 이 경호차장이 결국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중요 종사자로 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될 수 있고 수사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때까지 나온 그런 공소장 등을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 이 계엄과 관련한 준비를 해왔고, 심지어는 뭐 현직이던 그런 군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사에도 개입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며, 또 한편으로는 뭐 체포조 운영이나 혹은 이후의 계엄 상황에서 뭐 수사단을 꾸리려고 했다, 이런 내용 등 상당히 계엄과 관련돼서 깊숙이 개입이 된 그런 민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재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네. 이 부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자 서정빈 변호사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서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